이어서 특강을 진행하실 그 좌장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 선생님께서 대한운동사협회 운동학회 이사이시고 현재 미국의 그 험볼트 주립대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권영석 교수님입니다. 권영석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 강연 섹션 키노트 렉처인데요. 토픽은 Current Review of Intervention Studies on Obesity and the Role of Physical Activity in Weight Control. 유니버스 오브 츠쿠바 일본에서 오신 요시오 나카타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筑波大学の中田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구바 대학의 나카다 요시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本日はこの場に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とても光栄に思っております。 오늘 이렇게 그 귀중한 학회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今日はカレントレビューオブインターベンションスタジオンベスティアンドロールオブフィジカルアクティビティウェイトコントロール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조금 전 좌장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비만에 대한 중재 연구의 결과들 그리고 체중 조절에 있어서 신체 활동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今日の話の内容ですけれども大きく4つに分けております。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最初に日本における健康政策についてそれからそれに伴う減量の行うことの意義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처음에는 지금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강 증진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체중 조절을 위한 그리고 체중 감량을 위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 연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で2番目に減量の実際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중 감소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で次に身体活動体重管理における身体活動の役割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그리고 중재 연구에 있어서 신체 활동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で最後にまだ解決できてない課題も含めて今後の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향후의 과제들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では最初に日本における健康政策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먼저 첫 번째 일본의 건강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その前にこれは全世界の BMI の変化を示した図で一つ一つは小さいですけど各国を表しています。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이거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BMI의 변화 각 나라마다 BMI가 어떻게 변하고 이제 각 나라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금 크기가 작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一番下にあるのが世界のデータになりますけれどもそこを拡大いたしますと男性はこの10年間で 0.4 ポイント女性は10年間で 0.5 ポイントぐらい BMI 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합친 걸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남성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0.4 정도 BMI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0.5 정도씩 BMI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日本も例外ではありませんでしてこの20年30年間を見てみますと女性は0.6 ポイントぐらいの増加なんですけど男性はこの30年間で 1.5 ポイントほど BMI 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22.1에서 23.5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こういった背景ありまして日本でも肥満の対策というのには国を挙げて力を挙げているところです。 그래서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비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こちらは日本の健康政策についてまとめたものになります。 이것은 그 일본에서 지금까지 실시했던 건강 증진과 관련된 정책을 조금 정리를 한 것입니다.
一番最初の健康政策はもう40年前になりますけれども、ここで初めて健康診断のシステムというのが確立されています。 맨 처음이 한 40년 전입니다. 맨 처음이 40년 전인데 이때 처음으로 건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고 이때 처음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でその10年後の健康政策において、運動の習慣化というところにフォーカスが当てられています。 그로부터 10년 후에 일본에서는 운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운동 습관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건강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でその10年後、21世紀に入りまして、健康日本21というものが、掲げられまして、そこで主に一時予防にフォーカスを当てた健康政策が、掲げられました。 그로부터 10년 후에 건강 일본 21이라고 하는 일본의 건강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でこの時に、健康増進法ですとかそういった、健康政策に関する法律が整備されました。 이때 건강증진법이라든지 건강과 관련한 법안들이 정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そして、現在は、第2次健康日本21というのが進んでいます。 그리고 현재 2013년 이후로 현재는 제2차 건강 일본 21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で、この健康日本21では、全部で59の、目標を、設定しました。 여기에서는 전부 59개의 건강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それぞれ見てみますと目標を達成したのはわずか 15% 少しでした。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それ以外の項目は目標に達しなかったり変わらなかったりむしろ悪くなったりしました。 그 위의 항목들을 보면 거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빠지는 결과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具体的に見ていきますと例えば、目標を達成したものの中に、メタボリックシンドロームという言葉を知っている人人数が増えたというのがあります。 그 목표 중에 하나가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말, 그 용어에 대해서 교육을 국민 전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まあ知ってる人は増えたんですけど実際メタボリックシンドロームの人数はどうだったかというと変わらなかったです。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 늘어나긴 했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그 변화가 대사증후군의 숫자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それからこちらにありますように、外に出ようと思う高齢者、外に出ようと思っている高齢者は増えていますし、運動しようと思っている人々も増えています。 그리고 고령자 중에서 밖에 외출을 하고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그리고 2番目はこれだね。運動しようと思っている人。 그리고 운동을 하려고 앞으로 운동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しかしながら、歩数でいきますと歩数を増やそうとしたんですけど実際には減っ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일상생활의 보행수, 걷는 시간을 늘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반대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このように10年間この健康政策に取り組んで知識は増えたけれども実際の行動は変わ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지난 10년간 일본에서는 정책으로서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국민들이 지식으로는 그리고 지식은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これは現在の健康日本21の第2次です。 이것은 건강 일본 21 제2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前回の第1次で失敗した原因としては第1次はこの左側だけに取り組んでいました。 첫 번째 저희가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시작했을 때 왼쪽 편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この左側というのは個人が生活習慣を改善することでその人の健康寿命を伸ばそうという一つの軸です。
이 왼쪽 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러한 개인의 행동을 변화를 일으켜서 그래서 국민 전체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この左側の個人だけに対して努力を求めるやり方では限界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 말은 즉 개인에게 이러한 그 노력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そこで今はこの右側の柱として、環境に対する対策に力を入れています。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환경,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이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펴나가고 있습니다. 具体的には、住んでいるだけで歩きやすい街づくりだったり、住んでいるだけで健康的な生活が送れるようなそういう環境づくりというのを目指しています。 구체적으로는 뭐 걷기 편한 도시 환경 만들기라든지 그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신체 활동 운동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まあここまでは、日本の健康政策についてお話をしました。 여기까지는 일본의 건강 정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これからは、体重管理減量のための実際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지금부터는 체중 관리 그리고 체중 감량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最初に一つ私の研究のデータを示します。 먼저 제 연구에서 했던 연구 결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これは180人ぐらいの肥満の方を60人ずつ3つの群にランダムに割り付けた試験です。 이것은 188명의 비만인들 대상으로 랜덤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시한 중재 연구 결과입니다. 一番上はいわゆる対象群と呼ばれるグループで1回だけ講義を聞いたグループです。 맨 위에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그룹은 원래는 그 대조군입니다. 대조군으로 설정을 했고 단 한 번만에 그 건강과 관련한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2番目のグループはテキストブックや記録をするためのノートや歩数計など教材を提供したグループです。 두 번째 파란색으로 나타난 그룹은 여러 가지 교재, 건강과 관련한 행동 지침이라든지 생활 습관 바꾸기라든지 그러한 교재를 제공하고 그리고 만보계 같은 착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공한 그룹입니다. この2番目のグループに我々は直接指導はしてなくて教材を読んで自分でやってもらっています。 이 두 번째 그룹에는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중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기를 뭐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참여자들이 책이라든지 교재를 읽고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그 일을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一番下のグループは月に1回、通ってもらって実際に集団指導を行っているグループです。 맨 마지막 그룹은 실제로 저희가 만나서 대면 지도를 했던 그룹입니다. 見ていただければ分かるように、1回だけの講義よりは教材提供を受けた方が減量効果は高まりますし、しっかりグループサポートを受けるとさらに効果は高まります。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한 번 강의 한 그룹보다는 어떤 교재를 제공한다든지 지식을 제공하는 그룹에서 더 감량, 체중 감소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고요. 그것보다는 또 직접적인 대면에서 지도를 하고 지도를 받는 그룹이 훨씬 더 체중 감량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つまり、話をするだけではなく物を準備したり人が直接サポートすることで効果が高まるということです。 즉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을 제공하고 지식을 제공하는 것 또 그것보다는 실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지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実はこの研究をやった時にこの一番上の対象群の体重減少量が思ったより大きかったです。 맨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대조군은 그냥 대조군으로 설정한 것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너무 컸던 것 같았습니다. もしかしたらこの1回の講義だけで十分効果があるんじゃないと思いました。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 강의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에게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じゃあ実際これは講義による効果なのでしょうか。 실제로 이거는 정말 강의를 들은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この人たちは痩せたいと集まってきた人たちなので、そういう人たちは放っておいても勝手に痩せるのかもしれません。 여기 참가한 사람들은 자기가 체중을 감량하겠다라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둬도 체중 감소가 일어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なので本当にこの1回の講義で効果があるかどうかを確かめるためには講義を聞かないグループを設定する必要があります。 그래서 이 강의 한 번만으로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강의도 안 듣는 그룹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そこで次の試験を行いました。 그래서 다음 실험을 저희가 다시 실시했습니다. 単純に1回の講義を聞く群と聞かない群を設定しました。 단순하게 한 번의 강의를 듣는 그룹과 그리고 강의를 듣지 않는 그룹 두 그룹으로 설정했습니다. 全部で140人ぐらいですが、1回講義を受けることで平均で2.5キロ3ヶ月間で痩せています。 전부 한 140명에서 한 150명 정도 그렇게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강의를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한 2.5kg 정도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全く講義も何も受けてない、ただ測定しただけでも平均値で0.6キロ痩せています。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측정만 했습니다. 사전 사후 측정만 참여했을 때는 한 마이너스 0.6kg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中には9.5キロ痩せた人もいます。 그 중에는 9kg 이상 체중이 감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とはいえ全体として見れば何もしないよりはやはり1回講義をすることで平均で 1.8 キロ減量効果が高まります。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강의를 듣는 것이 조금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このことから1回の講義だけでも十分減量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が証明できました。 이것으로 어떤 지식적인 교육 한 번만의 강의만으로도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ここまでまとめますと、やる気のある人たちというのは測定をするだけでも少し痩せます。 여기까지 했던 결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감량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한 0.6kg 정도 감량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そういう人たちに1回講義をするだけでもかなり減量効果は得られます。 그런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한 번 강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체중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先ほどお示ししたようにさらに教材を提供したり集団指導することでさらに減量効果が高まっていきます。 그리고 어떤 교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집단 이런 중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더 큰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ではこの1回の講義でそれなりに効果があ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どういった内容を話をした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왜 한 번만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해서 또 얘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実際にはこれはこのマンスゼロのところで行った2時間の講義でした。 사실 맨 처음 0이라고 표시된 시점에서 2時間。 한 2시간 정도의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今日はそれをそのキーポイントだけお話しします。 그 중에서 그 키포인트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まず最初にメタボリックリスクを持つことによる危険性についてです。 먼저 그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들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これは日本人男性3000人、女性4000人を10年間追跡した研究です。 이것은 일본인 남성 3,000명 그리고 여성 4,200명을 약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もともと持っている血圧あるいはグルコースが高い、中性脂肪が高い、HDL が低い、肥満である、こういった5つのリスクの数を数えています。 대사증후군의 위험 인자인 뭐 혈압이 높다든지 아니면 혈당이 높다든지 혈중 지질이 높다든지 이러한 리스크의 개수를 저희가 개수를 세웠습니다. 縦軸は CVD、循環器系疾患で、亡くなった数の割合を示しています。 세로축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何もリスクがなくても、一定の割合でその死亡が確認できます。 당연 어떤 이런 위험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런 그 사망 위험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룹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一つ何らかのリスクを持っていると2倍ぐらいに上がります。 하나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 확률은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その死亡率が2個3個4個と合わせ持つことによって、上がってきます。 그 리스크를 여러 개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심혈관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別のデータを示します。 다른 결과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やはり日本人3500人、女性5500人を18年追跡しています。 역시 일본인 남성 3,500명, 여성 5,400명을 18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リスクは同じ数を数えています。 마찬가지로 리스크는 똑같이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縦軸は虚血性心疾患の発症割合を示しています。 세로축은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つ2つだとそれほど高くはないですが、3つ以上でリスクが上がってきます。 그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3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는 급격하게 그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 요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同じ集団ですが縦軸を変えています。 동일한 집단에서 세로축을 다른 요소로 한번 변경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脳卒中の発症割合を見ています。 뇌졸중 발생 위험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1つリスクで持つだけで4倍のリスクになります。 대사증후군 위험 요소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4배 정도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そしてリスクを合わせ持つことで8倍近くまでリスクが上がっていきます。 그리고 그 위험 요소를 여러 가지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거의 8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こういったデータから言えることは、このようなメタボリックリスクの数を減らす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 요소를 더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 개수를 가능하면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これは我々のデータです。 이것은 제가 실험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実際この人たちは減量3ヶ月間で痩せた時にどれぐらいメタボリックリスクが減ったかというのを調べています。 이 사람들은 그 체중 감소 실험에 참가해서 얼마만큼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가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3ヶ月減量に取り組むと約7割の方が持っているリスクの数を減らすことができています。 전체 참가 중에서 한 3개월 동안의 체중 감소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한 7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가 감소하였습니다. その改善の成功率を高める因子を探索的に探した分析です。 거기에서 그 성과를 어떻게 잘 나타낼 수 있는가를 그 요인을 찾기 위해서 탐색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そうすると、ベースラインの体重の 8% 以上減量できていれば8割の確率で成功しています。 그래서 그 중에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체중에서 한 8% 이상 자기 체중의 8% 이상의 체중 감소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에 대해서 한 80% 감소시키는 것을 성공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8% 未満の減量だと 44% にとどまっています。 그러나 8% 체중 감소 8% 미만으로 성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에 성공한 사람이 한 4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このことから同じ痩せるのであれば自分の体重の 8% ぐらいは痩せた方がい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체중 감소를 해야 된다면 그 목표치는 한 80% 이전에 자기 체중의 한 8% 정도는 감량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実際に減量目標を立てるときはこのように 5% から 15% の幅の中で減量目標を決めていきます。
보통 이 감량 연구를 할 때는 보통 한 자기 체중에 원래 참여하기 전 자기 체중의 5%에서 한 15% 정도 사이에서 그 감량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肥満の人たちですので少なくとも 5% は痩せましょう。 비만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5% 이상의 감량은 필요할 것입니다. リスクを改善したいなら 8% を目標にします。 대사증후군의 리스크를 개선시키고 싶다고 하면 자기 체중의 한 8% 정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や 15% はよく使われる目標です。 10%나 15%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감량 실험에서 잘 사용하는 목표치입니다. 一応 15% を上限ということにしてこの中で自分のやる気とかに応じて選んでもらいます。 보통 한 15% 정도를 거의 최고 맥시멈으로 그렇게 정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의지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감량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これはショートターム3ヶ月から6ヶ月ぐらいの目標です。 이 목표치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입니다. 長期的な目標としては BMI や20歳の体重なんかを参考にします。 그럼 장기적인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BMI라든지 아니면 20살 때 자기 체중을 기준으로 그렇게 목표를 삼는 것이 좋습니다. 長期的に大切なのは自分にとって最も良い体重はどれぐらいなのかということを自分で探すということです。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건강하고 좋은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実際はこのような表を作ってあげて自分の身長体重 BMI を計算したりします。 이것은 그 감량 우리 그 연구를 할 때 참가자들에게 실제로 이런 표를 나누어주고 자기 키 그리고 체중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BMI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 の減量が何キロか 8% の減量が何キロか計算します。 그렇게 해서 실제로 5% 체중 감량을 했을 때 자기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8% 체중 감량을 했을 때 자기 체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うまく減量できれば BMI がいくつになるのか、そもそも BMI25 の自分の体重はいくつなのか、こういったことも計算します。 이러한 목표치가 잘 달성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자기 체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또 BMI 25가 되었을 때 자기 체중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これは実際の一例です。 이거는 실제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この方は3ヶ月間で15キロ痩せています。 이분은 3개월에 한 15kg 정도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体重が15キロでウエストは18センチ縮まってます。 체중은 15kg 그리고 허리 둘레는 한 18cm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だいたい体重が1キロ減ればウエストは1センチ縮まります。 보통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체중 1kg 정도 감량이 되면 허리 둘레는 한 1cm 정도가 줄어듭니다. そして内臓脂肪が120かなり少なくなっています。 그리고 내장 지방 면적은 한 120에서 충분히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このようにしっかり減量できれば3ヶ月間で十分減量効果が得られます。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 안에 충분히 열심히 하면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ここからは実際どうやって痩せるのかというのをどう説明するか、どう説明しているかをお話しします。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체중이 감량하는지 우리가 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一般の方に分かりやすく理解してもらうためにちょっと極端にお話をします。 보통 일반인들에게 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まず動物っていうのは飢え死にが怖いです。 먼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기아 상태,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なので、エネルギーが余っているときはそのエネルギーを飢えに備えて保存をすると。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돌 때는 그 에너지를 가능하면 몸에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で1グラムあたりのエネルギーは炭水化物で4キロカロリー、タンパクで4キロカロリー、脂質で9キロカロリーです。 그래서 한 1g의 에너지는 탄수화물은 한 4kcal 그리고 단백질 4kcal 그리고 지방은 9kcal 정도가 됩니다. つまりこの油というのが一番軽くてたくさんのエネルギーを保存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볍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なので余ったエネルギーは脂肪に変えて保存されます。 그래서 남은 에너지는 다 지방으로 바꿔서 에너지로 저장됩니다. 人間の脂肪は 100% 脂肪ではありません。 사람의 지방은 100% 100% 脂質じゃない。脂質油。 인간의 지방은 100% 지질은 아닙니다. で実際は1キロあたり7000から7500キロカロリーぐらいになります。 그래서 실제적으로 1kg당 7,000에서 7,500kcal가 됩니다. 今日は1キロ7500ということで計算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오늘은 1kg당 7,500kcal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は実際の体脂肪のモデルです。 이거는 실제의 그 체지방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この 30g の脂肪は225キロカロリーに相当しますので、アイス1個やビール1本に相当します。 30g의 지방은 한 225kcal 정도 되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또는 캔 맥주 하나 정도의 열량이 되겠습니다. もし体重1キロ増えるということは、7500キロカロリーですから、アイスを28個、ビール32本飲むと1キロの脂肪に相当します。 그래서 체지방이 한 1kg 정도 증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7,500kcal니까 이 아이스크림을 한 28개 거의 매일 먹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もし1キロ太りたいなら毎晩寝る前にアイスを1個食べてください。 혹시 여러분들이 1kg 정도 체중을 늘리고 싶으시면 매일 자기 전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1ヶ月で1キロ太ります。 한 1개월 정도에 한 1kg 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非常に単純なモデルです。 굉장히 단순한 계산입니다. じゃあ痩せ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 그럼 체중을 감량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こういうの逆になります。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例えば1ヶ月で2キロ痩せたいとします。 예를 들어서 1개월에 한 2kg 정도 체중을 감량시키고 싶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キロの脂肪は1万5000キロカロリーに相当します。 2kg의 지방은 15,000kcal의 지방에 상당합니다. 1ヶ月で痩せますから30で割りますと1日あたり500キロカロリー減らせばいいです。 1개월에 계산하면 이것을 하루 500kcal 정도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それを現在のエネルギー消費量から500増やすか、あるいは食べる量を500減らせばいいのです。 이것을 우리 현재 내가 먹고 있는 에너지 소비량에서 500kcal 증가시킬까 아니면 에너지 소비량을 늘릴까에 해당됩니다. 今どれぐらい何キロカロリー使ってるか食べてるかっていうのは分からなくて大丈夫です。 현재 몇 킬로칼로리 먹고 있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基本的に使う量と食べる量は釣り合っています。 보통 먹는 양과 소비하는 양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今から500キロカロリーエネルギーが足りない状態を作ってあげればいいのです。 현재 상태에서 500kcal 정도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じゃあその500キロカロリーを食事で減らすとしましょう。 그 500kcal를 식사량으로 한번 줄이겠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例えばこんな感じです。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입니다. ビッグマックフライドポテトコカ・コーラ全部食べると1139キロカロリーになります。 그래서 맥도날드 버거와 그리고 포테이토 콜라를 다 먹으면 1139kcal입니다. 皆さんここから500キロカロリーどうやって減らしますか？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500kcal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残しますか？ 음식을 남기시겠습니까? できないですね。 그건 좀 어렵겠죠. なので違うものを頼みます。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このメニューにするとさっきと比べると500キロカロリー少ないです。 지금 이렇게 바꾸었더니 조금 전 식단에 비해서 한 500kcal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残さなくていいですね。 여러분이 음식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でここでもう一つ勉強します。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ハンバーガーが随分小さくなりましたけど90キロカロリーしか変わりません。 햄버거를 정말 큰 사이즈에서 작게 만들어내도 불구하고 92kcal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ドリンクが甘くなくなりましたけど90キロカロリーしか変わりません。 이 드링크를 이 단맛을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한 90kcal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フライドポテトをサラダに変えると300キロカロリーも変わっています。 이 포테이토를 사라다로 샐러드로 바꿨더니 한 337kcal가 줄어들었습니다. すごく大きな差です。 엄청 큰 차이입니다. こいつ454キロカロリーもあるんですね。 포테이토는 454kcal 정도 있습니다. 実はダブルチーズバーガーとほとんど同じカロリーです。 그래서 더블 치즈버거랑 거의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つまりポテトを油で揚げるとすごいカロリー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포테이토를 튀기면 엄청난 많은 열량을 가지게 됩니다. まあ極端な例ですけれどもこのようにサイズダウンとか油を少なくして野菜を食べるとかすることで簡単にカロリーを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 조금 극단적인 예를 소개해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음식을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먹는 우리 칼로리 섭취량을 상당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そしてこれは1食で実は500キロカロリー減らしています。 근데 조금 전에 소개드린 것처럼 단 일식으로 이 정도 하루에 원래는 500kcal를 줄여야 되는데 단 일식으로 500kcal를 줄였습니다. 1日朝昼晩3食ありますからその中で少しずつ取り組んでいけば簡単に1日500キロカロリーを減らせるということです。 세 끼 다 식사를 하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3식에서 조금씩만 줄여도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運動はどうでしょう。 그럼 운동은 어떨까요? これはもう皆さんよく知っていると思います。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体重とメツと時間の掛け算でカロリーが計算できます。 체중 그리고 매트 그리고 시간을 곱해서 계산하면 칼로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体重70キロの人が4メッツのウォーキングを1時間やったとして280キロカロリーです。 체중 70kg인 사람이 4m로 운동을 1시간 동안 했을 때 280kcal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もし500キロカロリー消費したいんだったら毎日100分歩かないといけません。 500キロカロリー1日ね。 만약에 500kcal 소비를 하고 싶다면 매일 100キロカロリー100分、500キロカロリー消費するのに100分 100분. 그러면 하루에 한 100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 多くの人は100分歩くことはできません。 많은 사람들은 100분 정도 걷는 게 너무 어려운 목표일 것입니다. 10分なら大丈夫です。 하지만 10분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分でも毎日歩けば10ヶ月で2キロ減ります。 10분이라도 매일매일 걷는다라고 하면 10개월에 한 2kg 정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つまり運動だけで500キロカロリー減らすのはすごく大変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운동만으로 500kcal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まあなので、食事が大切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 그래서 식사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まとめますとまず大切なのは評価です。 조금 정리를 하자고 하면 먼저 중요한 것은 평가입니다. BMI やウエストそれからメタボリックリスクをどれだけ持っているかをチェックします。 먼저 BMI나 아니면 허리 둘레나 아니면 대사증후군 리스크 같은 그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そして肥満のリスクを知り、目標体重を設定します。 그러한 비만에 대한 위험성에 기초해서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減量しようと決定をするのは本人しかできません。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본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我々ができることは動機づけをすることです。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実際始まれば食事は炭水化物や脂質を制限することを中心に考えます。 실제로 이 식사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줄이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運動は継続ができれば何でも OK です。 운동은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괜찮습니다. もう一つ大切なのは体重を測るということです。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체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毎日決まったタイミングで体重を測って記録します。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체중을 계속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それを日記とかカレンダーに記録します。 그 결과를 계속해서 기록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そうするとどういう食事や運動をすることで自分の体重がどれだけ変わるかを自分で知ることができます。 그렇게 하면 어떤 식사 조절 그리고 어떤 신체 활동으로 내가 체중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まずは食事それから運動です。 먼저 식사 그리고 운동입니다. しかしながら食事だけで痩せても体力はつきません。 그래도 식사만으로 체중을 감소시켜도 체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痩せた後でもいいので運動を始めましょう。 체중을 감량한 다음이라도 운동은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運動をしているとその後のリバウンド予防につながります。 운동은 특히 그 다음에 리바운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ここまでがそのシングルレクチャーでお話ししている内容のキーポイントです。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내용 렉처에서 하고 싶었던 키포인트였습니다. 食事が大切というお話を中心にしましたけれども、じゃあ運動の役割は何なんでしょうか。 식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그러면 운동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それについてこれからお話をします。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こちらは先ほどお示しした私の研究です。 이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제 연구 결과입니다. 3キロ、5キロ、8キロと減量効果に違い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これは食事によるものでしょうか、運動によるものでしょうか。 마이너스 3kg 그리고 5kg 한 8kg 정도 체중이 감량했지만 이게 식사에 의한 것인지 운동에 의한 것이 무엇에 의한 것일까요? こちらを見ていただくとまず右側を見てください。歩数の変化です。 먼저 오른쪽 편 여러분들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일일당 매일매일 걷는 보행수의 변화입니다. 3つのグループありましたけど、みんな1000歩ぐらい増えて頭打ちになっています。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한 1000보 정도 매일매일 증가했지만 그 이상 많은 증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食事については3つのグループできれいに差がついています。 하지만 이 세 그룹에서 식사 조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つまり3ヶ月間でどれだけ痩せるかはどれだけ食事を減らすことができたかで決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체중을 어떻게 조절했는가는 이 3개월 동안에 식사량을 어떻게 조절했는가에 거의 결정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じゃあリバウンドはどうでしょう。 하지만 리바운드는 어떤지 다시 한번 볼까요? このグループを2年間追跡調査しました。 이 그룹을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その結果はこちらです。 그 결과입니다. テキストブック自分たちで痩せたグループはあまりリバウンドをしていません。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눠진 그 텍스트북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조절했던 사람들은 많은 리바운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教室に通ったグループの方がたくさんリバウンドをしています。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직접 대면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리바운드가 굉장히 컸습니다. これは一つは自己管理で痩せたか痩せさせてもらったかの違いです。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관리를 해서 체중이 감소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도와줬는지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その痩せさせてもらったサポートした人たちがいなくなることによってリバウンドしてしまっているのです。 어떤 중재 연구를 했을 때 그 프로그램 제공하는 사람 즉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자기 효과는 금방 없어지고 많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この人たちの30ヶ月間の食事と運動の変化を見ています。 이 사람들의 다시 30개월 동안의 식사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 조사했습니다.
4つのグループを作ってます。1つ左から完全にリバウンドした人、右側は全然リバウンドしてない人たちです。 이 중에서 네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네 그룹의 특징은 맨 왼쪽 그룹은 리바운드를 많이 한 그룹, 오른쪽으로 갈수록 리바운드를 전혀 안 한 그룹입니다. 一番左のグループは完全にリバウンドした人たちですけれども、食事は元と比べて200キロカロリー以上少ない状態をキープできています。 맨 왼쪽 그룹은 완전 리바운드 거의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식사량을 초기에 비해서 한 200, 매일 200kcal 정도 줄였는데 그 이후에도 30개월 동안 이 줄어든 식사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食事は元に戻ってないのに体重が元に戻ったということです。 식사량은 줄인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체중은 리바운드에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一番右のグループは全然リバウンドしてませんが、食事も、そのリバウンドしたグループとそれほど違いはありません。 맨 오른쪽의 그룹은 전혀 리바운드를 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식사량 제한도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그룹과 비교해서 통계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運動を見てみます。 그러면 운동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右側歩数ですけれども、リバウンドしてないグループは明らかに運動量が多くなっています。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혀 리바운드 하지 않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다른 그룹과 차이 날 정도로 운동량이 많이 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他のグループは一時1000歩増えたはずですけれど、そこから元の状態に戻っていっています。 나머지 그룹 사람들은 보통 아까 한 1000보 정도 늘어났었지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このデータから言えることは、リバウンドするかしないかは食事よりも運動の方が効いてい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체중 감량한 다음에 리바운드 할까 리바운드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량 조절보다는 운동량이 결정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このことから身体活動というのはリバウンド予防に有効だと考えられています。 그래서 신체 활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체중 감량한 다음에 리바운드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じゃあその身体活動を高めるように、することによって本当にリバウンドが予防できるかっていうのが今後の課題です。 향후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신체 활동을 늘리는 걸로 인해서 정말 리바운드 예방에 오랫동안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その結果について最近、論文が発表されました。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최근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この結果についてこれからお話しします。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ここで行ったのは体重と身体活動量を2年間モニターするという介入です。2年間体重と活動量をモニターする。 이것은 2년 동안 신체 활동량을 체중과 그리고 신체 활동량을 모니터한 연구 결과입니다. で個人のコンピューターからデータサーバーにデータをアップロードします。 개인 컴퓨터에서 자기 정보를 서버에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で私がそのサーバー上の情報をチェックします。 저는 항상 그 서버 상에 있는 결과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そのデータに基づくマンスリーフィードバックを対象者一人一人にコメントを返します。 그래서 그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결과에 기초하여서 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작성을 했습니다. この2年間の介入がどれだけリバウンド予防につながったかどうかです。 그 2년 동안 실시한 그 중재가 어느 정도 리바운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次が結果です。 다음이 결과입니다. 失礼しました。フォローですね。これは実際は、まず130人ぐらいを、集めて120人ぐらいがエントリーしました。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한 130명 정도가 참여했고 그 중에서 한 120명 정도가 최종적인 연구 대상자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まず3ヶ月間痩せてもらいます。 먼저 3개월 동안 체중 감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5% 以上減量できた95人だけを、次の解析対象者にします。 그 중에서 5% 원래 체중의 5% 이상 감량에 성공한
5명을 대상으로 다시 재분석을 실시했습니다. 半分の方は自力で頑張ってもらって半分の方に介入を行いました。 절반은 자력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관리해서 체중 감량한 사람들이고 절반은 서포트를 한 그룹입니다. 結果変わりませんでした。 결과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僕は毎月頑張ってコメントしたんですけど何の意味も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제가 정말 열심히 그 사람들에게 코멘트를 해줬지만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ただよく見ると、実は2つのグループともにあまりリバウンドしていません。 그러면 잘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두 그룹 다 처음 결과에 비교해서 리바운드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先行研究では3キロまでリバウンドしてましたから、いずれのグループも、あまりリバウンド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한 27개월 정도 후에도 맨 처음 3개월 감량한 체중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どうしてもオープン試験ですから、介入を受けられなかった悔しい負けたくないそういった感情がコントロール群に強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 이번에는 오픈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룹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서로 어느 정도 경쟁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もう少し突っ込んだ解析をしています。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これは、27ヶ月間の歩数の変化で4つのグループに分けています。 이것은 27개월 동안의 일상생활의 신체 활동량의 변화에 따라서 네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一番左は歩数が減ってしまっているグループ、一番右は歩数が増えているグループです。 맨 왼쪽 그룹은 신체 활동량이 감소한 그룹이고 맨 오른쪽 그룹은 신체 활동량이 많이 증가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体重を見ると歩数が減ったグループよりも歩数が増えた方が明らかにしっかり減量維持ができています。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신체 활동량이 줄어든 그룹보다는 신체 활동량이 많이 늘어난 그룹에서 감량한 체중을 계속해서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このことから運動を習慣化することでリバウンド予防にはつながるということは言えそうです。 그래서 운동을 습관화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의해서 체중 감량한 다음에 다시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難しいのはその運動を習慣化させるということです。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운동을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今回のウェブベースでの介入ではうまくいきませんでした。 이번에 웹 베이스로 한 그 중재 연구에서는 그렇게 잘 실시되지는 않았습니다. 皆さんのようなスペシャリストたちができることはそういった運動の習慣化のサポートをすることだと思います。 여러분들처럼 운동에 대한 전문가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운동 습관화 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でその、やり方というのが明らかになればそれは世界中で評価されることにつながると思います。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最後、結論まとめになります。 마지막 결론입니다. まず最初に、身体活動を促進することは肥満の対策の一つです。 먼저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은 비만의 비만을 예방하는 전략으로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しかしながら短期的な減量という意味では食事の制限がとても大切です。 하지만 단기적인 입장에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いろんな減量プログラムがありますけれども大抵は時間がかかったりコストがかかったりします。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중재 연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도 많이 들고 그리고 많은 시간도 소비하게 됩니다. コストをかけずに広く普及させるということを考えればそういう費用対効果の良いアプローチも必要かもしれません。 그런 비용 대비 효과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코스트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중재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回レクチャーするだけでも、そういった、効果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한 번의 강의만으로도 어느 정도 약간의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そして身体活動は、
うまく、リバウンドさせないということと、関係します。 그리고 신체 활동은 체중 감량한 다음에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しかしながらその身体活動を長期にわたって、増やしたままにするということは難しくてこれは今後の課題だと思います。 하지만 이 증가된 신체 활동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것, 습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속해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以上になり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두 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 아까 그 셀프 헬프 그룹이랑 그리고 그 웹 서포트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웹 서포트 그룹은 어떤 방식으로 서포트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리바운드 수치를 봤는데 그럼 리바운드 수치를 조금 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지 두 가지가 実際ウェブサポートでやったことは、まず体重を見るということと、身体活動量を増やすということ。食事は見なくても、身体活動量が例えば体重が増えていて身体活動量が減っていれば、それが原因かもしれないし、身体活動が増えているのに体重が増えているとすればそれは食事を取りすぎているっていうことが結果的に分かると。 사실 그 웹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 관찰할 때 체중 그리고 신체 활동 이 두 가지를 계속 관찰했는데 예를 들어서 체중은 증가했는데 신체 활동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식사량이 조금 뭐 많았구나 아니면 신체 활동량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신체 활동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증가했다. 그럼 식사량 안 봐도 뭐 당연하게 그 식사 너무 양이 많이 증가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부로 그런 코멘트를 계속 해주고 서포트를 계속 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なのでそのマンスリーフィードバックの時に、そのデータをこちらで解釈をして、こういう生活になってませんかということを個別にアドバイスをしました。 그래서 그 정보들을 보고 혹시 이런 생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활동량은 줄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あとはリバウンド予防のためのレクチャーというのは共通全員に対して、その3ヶ月間の介入の一番最後のレクチャーで話をしています。 여기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리바운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체중이 감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전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そこでは食事をどうやって1回減らした食事をどうやって増やしていくかとか運動がとても大切とかそういった話を全員に対してはしています。 그때 이제 줄어든 식사량을 늘릴 때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해도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체 활동을 어떻게 늘려서 생활 속에서 늘려서 그걸 유지할 것인가 그런 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서 전원에게 다 중재 프로그램이 끝날 때 전원에게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매트메티컬 어프로칭으로 eat less, exercise more 네, 그런 접근 아니죠? 운동을 많이 하고 식사는 적게 하고. 근데 이제 만약 저희가 이제 오늘도 제가 운동 생리학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생리학이 다른 중요성은 혹시 호르몬 때문에 체중이 감소됐으면 만약에 운동을 많이 하고 식사를 조금 해서 처음엔 빠질 수도 있지만 호르몬 자체가 계속